위대한 개츠비는 흔히 화려한 사랑 이야기이자 1920년대 미국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 시대가 품었던 꿈과 그 꿈이 무너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소설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상이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또 어떻게 공허로 귀결되는지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이야기는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의 회고를 통해 전개됩니다. 닉은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개츠비라는 인물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게 하며 동시에 그의 삶과 선택을 차분히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닉의 시선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개츠비가 품었던 꿈의 순수함과 그 끝에 놓인 비극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2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끊임없는 파티를 여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지만 정작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성공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단 하나의 목표, 즉 과거에 사랑했던 데이지를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츠비의 삶은 현재를 누리기보다는 이미 지나가버린 순간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꿈이 지닌 본질을 묻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희망이 오히려 삶을 왜곡시키는 족쇄가 되는지를 조용히 되짚습니다. 이 소설은 화려함과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을 드러내며 꿈을 끝까지 믿었던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오래 남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대한 개츠비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독자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닉 캐러웨이와 이스트 에그. 이야기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중서부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이 가르침은 그의 삶과 세계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닉은 자신을 특별히 뛰어나지도 극단적으로 냉소적이지도 않은 인물로 인식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소설 전반에서 사건의 중심에 뛰어들기보다는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남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닉이 뉴욕 인근으로 이주에 정착한 곳은 웨스트 에그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신흥부유층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화려함과 과시가 두드러지는 공간입니다. 반면 이스트 에그는 오래된 부와 전통을 지닌 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배타성과 우월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계층과 가치관 면에서는 뚜렷한 간극을 드러냅니다. 이스트 에그에 사는 톰과 데이지 부캐넌 부부는 이러한 상류층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톰은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인물이지만 그 내면에는 폭력성과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배와 통제를 우선합니다. 데이지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 태도에는 현실로부터 한 발 물러선 듯한 공허함과 무책임함이 배어 있습니다. 닉은 이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상류층 사회가 지닌 여유와 동시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균열을 감지하게 됩니다. 풍족한 삶과 세련된 대화 속에서도 이들의 관계와 태도에서는 진정한 안정이나 도덕적 확신을 찾기 어렵습니다. 닉은 이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거리를 두지도 못한 채 중간 지점에 서서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는 그로 하여금 개츠비를 비롯한 인물들의 삶을 비교적 냉정하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기록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잿빛 계곡과 또 다른 세계,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의 화려한 공간 사이에는 잿빛 계곡이라 불리는 황량한 지역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의 부산물과 먼지로 뒤덮인 땅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해안가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잿빛 계곡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번영 뒤에 숨겨진 희생과 공허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상류층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곳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 계곡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조지 윌슨은 성실하지만 힘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좀처럼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체념하듯 받아들이며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의 아내 머틀 윌슨은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류층의 화려한 세계를 동경합니다. 머틀에게 잿빛 계곡은 탈출해야 할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며 그녀의 욕망은 점점 현실과 괴리되어 갑니다. 머틀의 욕망은 톰 부캐넌과의 관계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톰은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며 책임보다는 쾌락을 우선합니다. 그는 상류층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머틀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지닌 폭력성과 위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분노가 드러나는 순간 톰은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힘으로 증명하려 하며 그 폭력은 계급 간의 단절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잿빛 계곡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는 계급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머틀은 상류층의 삶을 흉내내며 잠시 그 세계에 속한 듯 행동하지만 결국 그녀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표출되지만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화려한 파티와 사교로 가득 찬 세계 이면에 이러한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며 소설 전반에 흐르는 비극의 밑그림을 차분히 그려나갑니다. 개츠비의 파티. 웨스트 에그의 밤은 개츠비의 저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납니다. 주말이 되면 그의 집은 끝없는 불빛과 음악, 그리고 인파로 가득 차며 마치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테라스에는 손님들이 넘쳐나고 정원과 실내에서는 술과 대화가 쉼 없이 이어집니다. 이 파티에는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누구도 주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즐거움에 몸을 맡깁니다. 이 풍경은 웨스트 에그가 지닌 신흥부유층의 과시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개츠비는 끊임없는 소문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이는 그를 전쟁 영웅이라 말하고 또 다른 이는 범죄와 연루된 인물이라 수군댑니다. 소문은 서로 충돌하며 진실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개츠비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는 화려한 파티의 중심에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사람들 속에서 그의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츠비는 이렇게 타인의 말과 상상 속에서만 살아있는 인물처럼 존재합니다. 닉은 우연히 파티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인물이 바로 개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첫 만남은 의외로 조용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지며 개츠비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닉을 대합니다. 화려한 소문과 달리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과시보다는 절제가 배어 있습니다. 이 순간 닉은 개츠비가 단순히 허영에 젖은 부유한 인물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티가 보여주는 화려한 이면에는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이 멈추면 서로를 쉽게 잊고 관계는 순간적인 즐거움 속에서 소비됩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개츠비는 정작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멀리서 파티를 지켜보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고독은 수많은 손님들로 가득 찬 저택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이 장은 개츠비의 파티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허영과 고독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보여주며 그의 삶을 지배하는 외로움의 실체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개츠비의 과거. 개츠비는 닉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전쟁에 참전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은 지나치게 매끄럽고 정돈되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의문을 품게 합니다. 개츠비의 말은 확신에 차 있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해 보이기에 진실인지 허구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닉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혼란을 느낍니다. 개츠비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경험과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만한 물건들을 제시하며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조차도 마치 미리 준비된 장치처럼 느껴지며 개츠비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왔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장면에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는 흐려지고 개츠비라는 인물은 더욱 복합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이야기 속에서 데이지라는 이름이 암시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개츠비의 과거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향해 수렴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태도와 말의 방향은 모두 과거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지는 아직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개츠비의 삶을 관통하는 중심축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닉은 개츠비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에게서 진지함과 간절함을 느낍니다. 그는 개츠비의 과거가 꾸며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지만 동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개츠비의 삶은 단순한 허영이나 거짓으로만 설명되기에는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자 하며 과거를 현재와 미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츠비가 집착하는 과거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후 전개될 비극의 토대를 차분히 마련합니다. 재회. 닉의 집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시간 데이지와의 재회를 꿈꿔왔던 개츠비는 이 순간을 앞두고 평소의 여유를 잃고 불안한 모습으로 닉의 집을 찾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의 분위기는 그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으며 집 안에는 말없이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자리합니다. 개츠비와 데이지는 서로를 마주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처음의 긴장과 어색함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개츠비는 오랫동안 그려왔던 이상적인 장면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당황하고 데이지 역시 갑작스러운 재회에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단편적이며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정이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점차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데이지의 감정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색함은 서서히 익숙함으로 바뀌고 데이지는 개츠비가 쌓아 올린 부와 현재의 모습을 마주하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개츠비의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녀는 그의 성공과 집요한 노력 속에 담긴 자신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데이지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을 동시에 직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만남은 개츠비의 꿈이 처음으로 현실과 맞닿는 순간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재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츠비가 꿈꾸어온 데이지는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데이지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변화한 존재입니다. 그 균열이 아직은 희미하지만 앞으로의 비극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이야기를 한층 깊은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개츠비의 진짜 출신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개츠로 중서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입니다.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개츠비가 단순히 운 좋게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온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개츠비라는 이름과 삶은 철저한 자기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댄 코디라는 인물을 통해 부와 성공의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을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개츠비는 과거에 제임스 개츠를 부정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향해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그의 삶은 계획표와 규칙으로 채워지며 성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설정한 목표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데이지는 상류층 세계와 안정, 그리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개츠비가 쌓아 올린 부와 지위는 결국 그녀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의 모든 노력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데이지를 되찾는 일은 곧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개츠비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끊임없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며 현실보다 이상에 더 가까이 머무르려 합니다. 닉은 이러한 개츠비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허구와 집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가 지닌 집요한 의지와 순수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장을 통해 닉의 시선은 한층 깊어지고 개츠비는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닌 꿈을 위해 자신을 만들어낸 인간으로서 독자 앞에 또렷이 서게 됩니다. 진실의 폭로, 무더운 여름날, 인물들은 뉴욕의 한 호텔 방에 모이게 되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갈등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밀폐된 공간과 더위는 긴장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릅니다. 이 장면은 화려한 외관 아래 감춰져 있던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톰과 개츠비의 대립은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톰은 자신의 지위와 오랜 부를 내세우며 개츠비의 출신과 과거를 공격합니다. 그는 개츠비가 쌓아 올린 성공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반면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만을 믿고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사랑의 경쟁을 넘어 오래된 특권과 신흥 욕망이 맞서는 장면으로 확장됩니다. 이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데이지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개츠비는 그녀가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단절하고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데이지는 그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침묵과 망설임은 개츠비가 그토록 믿어왔던 확신을 흔들며 동시에 톰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 선택은 명확한 선언이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 순간
개츠비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환상은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과거는 그대로 재현될 수 없으며 기억 속의 데이지와 현재의 데이지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뉴욕 호텔에서의 이 대립은 이야기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며 이후에 비극을 예고합니다. 꿈과 현실이 충돌한 이 장면을 통해 소설은 더 이상 희망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붕괴와 상실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의 대립 이후 개츠비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데이지를 기다립니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은 채 집을 떠나지 않고 밤을 보냅니다. 이 마지막 밤은 개츠비의 삶을 관통해 온 집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는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미래에 더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개츠비의 집념은 데이지를 향한 일관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떠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개츠비에게 데이지는 여전히 과거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며 그녀를 향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고집으로도 읽힙니다. 닉은 이러한 개츠비의 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개츠비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면서도 그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고독한 인간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닉은 사실상 개츠비 곁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 되며 그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한편 잿빛 계곡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오해가 폭발하며 비극은 예고 없이 현실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욕망과 계급 간 단절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소설 전반에 깔려있던 긴장의 종착점입니다. 결국 비극은 완성되고 개츠비가 평생 붙들어왔던 꿈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기다림으로 점철된 개츠비의 삶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겨진 사람. 개츠비의 죽음 이후 그의 저택은 이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침묵 속에 잠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공간은 순식간에 비어버리고 남겨진 것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과 쓸쓸한 흔적뿐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닉은 개츠비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 관계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에는 거의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전에 그의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 그의 부를 소비하던 이들은 하나같이 모습을 감춥니다. 화려했던 관계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개츠비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류층의 무책임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톰과 데이지를 비롯한 인물들은 모든 사건이 끝난 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특권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소모시키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닉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동부의 화려함과 세련됨 이면에 자리한 냉담함과 도덕적 공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개츠비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지켜본 뒤 닉은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떠남을 선택하며 이 선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이자 단절의 선언이 됩니다. 이 장은 남겨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깨달음과 결단을 통해 이야기의 끝을 향한 마지막 정서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꿈의 끝에서 남는 것,
위대한 개츠비는 한 인간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꿈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개츠비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데이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 믿었던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성공을 동일한 목표로 여기며 과거의 한순간을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꿈이 지나치게 단일한 방향으로 고정될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츠비의 비극은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선택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는 부와 지위를 쌓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기보다는 하나의 증명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았고 과거는 끝내 현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냉정한 성찰로 나아갑니다. 노력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계급과 특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닉 캐러웨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개츠비의 삶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의 꿈이 지닌 순수한 만큼은 인정합니다. 동시에 닉은 자신이 관찰자라는 위치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드러냅니다. 그는 기록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개츠비가 오늘의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이 소설은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꿈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끝까지 남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되새기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